정책을 알면 시장이 보이죠. 이 두 개는 뺄 수가 없죠. 이 두 개를 다 알면은 뭐가 보인다? 투자가 보인다. 투자까지 보이면은 나는 뭐 할 수 있다?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온지 알죠? 제일 처음 부동산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한 시점. 교재는 없어. 교재는 열심히 뒤져봐요. 없어. 그지. 1910년이 우리가 좀 강제 합방이 되잖아요. 그죠? 이 전까지 대한민국 부동산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하고 가옥. 토지가 땅. 토지가 땅.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자체가. 대한민국은 토지 가옥으로만 불러왔단 말이에요. 재산상 한자가 안 들어가지. 예, 토지 가옥. 그러니까 경작이 우선이었고 그 생산이 우선이었다고. 근데 이게 1912년에 일본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부동산을 등기하겠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령을 발령을 내요. 모든 부동산 등기하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1910년에서 1918년까지 뭐 하죠? 토지 조사 사업. 1917년부터 1935년까지 뭐 하지? 임야 조사 사업. 이거 왜 하는지 알아요? 일본에는 뺏으려고. 그래서 국토의 몇 프로? 박정희 때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경제개발, 지금 박정희 시대의 정책이 아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나오죠.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이 있어요. 합해계획이 있어요. 그죠? 요거만 딱 가요, 요거만. 그럼 개발이지. 근데 합해계획은 뭐야? 합해계획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죠. 가치를 한 저 세 개의 그 자체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안 오른다. 자, 시작 어디서 했냐? 여기서 올라했어요. 청계천 개발 들어가죠. 1960년대부터 청계천 개발 들어가요. 60년대. 그리고 청계천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청계천 개발하는데 청계천에 살던 거의 김도한 판자촌들 다 어디로 보내? 저기 성남. 이 위에 위쪽에 상계동 쪽하고 밑에 성남 쪽하고 강남 쪽 다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1970년 영화 강남이라는 영화 보면은 또 강남 개발한다고 덤벼들어. 어쨌든 60년대 여기 개발했다면 박정희 대통령 기본적인 목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달성한다.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을 달성한다. 온통 개발. 개발 뒤에 남는 후유증은 뭐예요? 남는 후유증은 극도의 부동산 가격 상승. 그렇잖아. 강남 개발 후에 남은 뭐야? 신도시 남은 뒤에 뭐야? 극도의 부동산 가치 상승. 근데 이 두 기간을 동시에 때린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엄청난 개발 가치 상승이 발생했겠죠. 그 핵심이 어디냐면 여기다 지금의 종로 을지로. 그러니까 다시 종로 을지로의 가치 상승은 여기에 수요 공급의 원인이었다 아니면은 정부 정책의 원인이었다. 요거 잘 아셔야 될 거예요. 맨날 강조한 거 있죠. 시장과 시장 환경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래야 시장이 보인다. 그래서 여기를 개발을 다 쫓아내고 개발했단 말이야. 그럼 여태 여러분들이 많이 여태 지금 현재 여기 있다 가정을 해. 그럼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관심을 가져야 돼. 그 다음 단계 여기 60년대였고 1968년 정부가 발표하는 대규모 발표하는 강남 개발 계획이 있죠. 그 뭔지 아세요? 요금 대비 산업 수출 산업단지. 그리고 구로 개발이에요. 구로 개발. 구로공단. 그 다음에 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죠. 지금의 강남. 여기죠, 강남. 여기 언제야? 여기 60년대, 60년, 지금 70년에서 80년까지 여기를 개발했단 말이에요. 여기 집중적으로. 길이 뚫린다, 도로가 뚫린다, 철도가 뚫린다, 지하철이 뚫린다. 개발 사회에서는 뚫린다. 차장 기본이죠.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다 이랬잖아. 거기다 화폐 개혁은 알죠? 환이라고 썼거든? 원을 바꿔버렸잖아. 그렇지. 그런 순간에 이미, 그러니까 지금 봐, 여러분이. 거기, 일본은 동전이 많잖아요. 우리는 동전을 잘 안 쓰잖아. 한번 여기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너 100원짜리 동전 알아? 그럼 몰라요. 모른다니까? 최소한 500원이야. 그것도 돈가치도 생각도 안 해. 요즘 화폐 개혁은 대단한 부동산에 그래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저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부동산이 올라버린 거지. 지금 여기 80년대까지니까 네. 여기가 왔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올라버렸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그래서 뭐 만든 게 뭐예요? 여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떼봐요. 여기가 지금 저기 보면 몇 년대? 64년부터 69년까지 5년이지. 5년 동안에 연평균 집가 상승률 봐봐. 연평균 집가 상승률. 아 이럴 때 투자해야지 뭐 했어. 억울해 죽겠어. 나도 억울해 죽겠어. 이때 태어나지 이때 그지? 너무 억울하잖아. 내 때 살아있었으면 나 진짜 재벌됐대. 한지방식이야. 선주한테 한지방식.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협의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신도시를 만들어서 강남에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세월이 내월이지. 오케이 한꺼번에 때려버리자. 한꺼번에 수용해버리자. 그래서 만든 법이 택지개발 촉진법. 택지를 소집 만들어가지고 그건 이 다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확 수용. 이 법으로 만든 신도시 분당의 세운번 중국 평촌 이게 일기라고. 그전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지역에 또 땅값이 또 달라지겠죠. 변화 오겠지. 아무튼 박정희 봐봐 박정희. 법이랑 법 다 만들었죠. 법은. 그래서 이때 모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분석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너무 실수한 거야. 이 법을 만들 때 뭘 법을 만들었냐면은 이렇게 자기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법에 대한 배경, 지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받쳐주는 법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만든 거거든. 요 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야 되냐면은 개발할 때 나온 이익들 또는 개발에 대한 차익, 가격 오르는 거 요거에 대한 방어, 투기 업체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밑바탕이 있어야 되잖아. 법이. 그걸 만들었대. 대부분.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야? 자기 목적인 개발 사업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 토지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대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게 보면 여기 보면은 뒤에 또 나오지. 하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여기 딱 보면 여기 나와요. 드디어 이제 투기 업체 특별칙이 나오지.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야지. 사실 양도소득세 기본적인 도입의 목적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목적이에요? 여기 우리 전문 세무사님 계시는데 목적세가 목적이 없어지면 없애야 되잖아. 남아있다는 얘기 일반세를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재밌었으면 목적인데 투기 업체 목적을 만든 게 양도소득세인데 지금도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에서 투기 업체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뭐 세금은 안 바뀐 것 같아. 목적에만. 근데 요거만 정리하면 얘 딱 단순히 정리하면 땅값 집값 엄청 올랐다. 얘를 왜 올랐다? 개발을 하기 때문에 국토 개발하려고 이렇게 막 뻗어가는 통에. 그리고 여기 80년까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엄청 올랐다. 근데 그걸 잡기 위해서 온갖 법은 다 만드는데 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개발을 지원하고 명분하게 한 법이 만들었다. 그래 더 오르겠지. 하도 오니까 이거 맞게 해서 투기 억제법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대부분 다 아까 보면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서 양도소득세 딱 등장. 이게 박정희 특징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특징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망가지지 이제 박정희가. 망가지는 거 알죠? 우리한테. 망가졌잖아요. 그리고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이래요. 여기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를 보면 이렇게 돼요. 한번 봐봐요. 특징 뭐 찾아? 여기서 찾는 거. 그 정치적으로나 안 좋은데 가장 전두환은 칭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물가를 안정시켜버렸어. 앞에 봐서 물가 얼마에서 아까 앞에 박정희 때 물가가 10% 막 이랬잖아요. 그걸 안정시켜버렸어. 전두환 경제라 이거예요. 물가 안정. 근데 그 우리 사이드에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전두환이 물가 안정시킨 이유는 전두환이 경제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렇다는 거야. 이거 혹시 알아요? 그거 무슨 말인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니까 나는 속된 거야. 그리고 이재일인가 그럼 경제 전문가한테 네가 알아서 나 몰라. 그럼 손 떼버린 거야. 차라리 어정쩡히 안다 했다가 이게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모르는 게 더 오히려 답이 나와버린 거지. 어쨌든 이 물가만큼은 근데 이것도 자기 한 게 아니잖아. 가지고. 그리고 경제 전문가 그 사람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참모를 잘 써야 돼. 참모를.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는 학원을 선택 잘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거 강남 아카데미 그 학원에서도 그렇지 교수를 선택해. 어디에? 전두환 박정희 아파트 무조건 강남이야. 강남 개발했다고 그랬잖아. 이제 전두환 또 넘어오면 이제 여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죠. 옆으로 퍼지고. 근데 전두환 아파트는 어디에 딱 생각나야 돼요. 어디에? 개포는 박정희. 상계? 상계. 예. 수석, 수서지 수석, 목도 이게 전두환 아파트예요. 여기 지금 만든 거 그 당시에. 그래서 89년도에 입주를 해. 보통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서 대부분 다. 아까 말한 강남 대체 신도시 막 만든 이런 거. 거기에 지금 재건축 와 있죠. 예. 거기 예. 박정희 때 재건축은 방포 이미 왔고 지나가고 있고, 예. 그죠?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박정희 재건축은 이미 어디서 왔냐면 김영삼이나 김대중 때 왔어요. 규제 완화, 규제 여기가 규제 안 하잖아. 어이셨고 규제다. 다시 규제 안 하잖아. 그림상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때는 누가 돼? 노태우.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마지막을 가져 넘어온 거지. 예. 경제 좋을 때지. 예.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출발할 때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부동산이 엄청 올라가 있다는 얘기. 거기에다가 석유 뿌려버리듯이 불난지를 석유 뿌려버리듯이 뿌려버린 거예요. 올림픽. 요거 여러분 잘 아세요. 올림픽 어떤 일이냐. 핵심만 짚고 가요. 똑같은 거예요. 노태우도 거기 있는 게 뭐냐면은 올림픽이 대한민국 최고의 유동성.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책 한 권을 지금 2시간 내에 끝내야 되니까 초스피드야. 이해됐지? 초스피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지금.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봐요. 아, 그 얘기했구나. 나올 거야. 봤어? 이미? 맞아. 그래서 주식 가격이 주식은 어떻게 한다? 언제가 100이라고? 주식 지금 우리가 2,400포인트인가? 오늘? 아, 손 털었구나 주식. 얼마 전까지 막 3,000원 좋아도 막 이것도 모르네. 손 털었구나. 2,400이라는 거잖아 지금. 그지? 이게 100일 때가 1981년 1월 4일이란 말이야. 이걸 기준으로 100으로 잡았다고. 지금 2023년 2004 그러니까 얼마나 오른 거야? 24배 오른 거지 쉽게 말하면. 그렇지? 네. 그럼 금리 올라가면 얘부터 죽어버리지. 금리 올리는 순간 주식에 손 떼야 돼. 갖고 있어야 돼. 떼야 돼. 그러니까 2021년 8월 23일날 금리 올렸잖아. 네. 그럼 다음부터 또 떼야지. 주식은 먼저 떼야지. 그렇죠. 훨씬 먼저 떼야지. 예. 그때 갖고 있었겠는데. 두 개 떼니까 어때요? 노태우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요? 깜짝 놀래요? 놀래지. 아,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뭐가 문제다? 지금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다. 강남 분산시켜야 되겠다. 그러니 뭐가 나와? 신도시. 그래서 만든 게 신도시도 지금 보면 이제 강남의 대점 여기다 만들어야 되잖아. 여기다. 강남 대체니까. 아니면 서울 시내다 만들거나. 근데 이걸 했고 이렇게 뭐 일산도 만들고 평촌도 만들고 여기 무슨 중동도 만들었을 거야 이게. 여기 뭐 균형 있는 분포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분당이 강남처럼 비슷해 보이지. 나머지 또 뭐 그 동네에서 신도시지 여기 신도시가 아니잖아. 얘기했잖아. 병원에 가서 감기 병원에 갔는데 감기에 5가지 종류 있다고 그랬지. 목감기, 몸살감기, 코감기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딱 일주일. 그래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묻는단 말이야.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 3일 됐습니다. 그럼 며칠 약 주면 돼? 나머지 주면 되잖아. 어제부터인가 며칠 주면 돼? 일주일치. 이게란 말이야. 근데 진짜로 보니까 얘가 목감기인지 몸살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무슨 감기 준다고? 종합감기 그거라니까.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 강남에 수배 뛰는 이유가 뭐야?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종합 대책을 쓸 수밖에 없지. 적중률이 높다 않다. 낮다. 네, 방금 얘기했잖아. 감기처럼 낮다. 그러니 잡히냐 안 잡힌다? 안 잡힌다. 항상 어때 보라고 시장은 이온화시키려 했죠. 시장의 본질적인 요인하고 그걸 자극시키는
예고 환경적인 요인을 나눠라. 이걸 나눌 줄 모르면 시장 못 본다. 단순한 예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잡은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규제에서 완화해서 잡은 게 아니고 외부 요인이다. 그게 뭐지? 금리를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 본질을 여기도 뭐 했다고? 유동성했다고. 유동성은 안 하고 뭘 잡아? 부동산으로 내립했다고. 양도세, 중과세. 여기 한번 들어가. 양도세 언제 생겼다고 할까? 60 몇 년 생겼지. 67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양도세는 어떤 짓을 하는지 알아요? 단순해. 양도세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뭐라고 하냐? 양도세 완화, 양도세 중과세, 양도세 완화, 양도세. 얼마나 쉬워 정책이. 용적률 나오죠. 주거지 용적 상한 400% 확대 그런 것도 있지. 왜 저런지 아세요?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분 준주거지역 700을 상한다는 얘기 들었지. 예. 그때나 지금 뭐가 다르냐고 정책이. 이게 돼요? 하나 다 한다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 영종률 봐요. 지금 영종률이 제2종 주거지역 역세권 주변에 있는 영종률 무슨 지역을 만들어서 특정 지구 만들어서 최근 나온 거 예. 핵심 지구 만든다 했잖아. 예. 2종을 영종률 400% 주겠다. 예. 요거잖아. 여기 전부 여기 다 들어있잖아. 여기 양도소득세 봐봐. 40, 60으로. 원래 양도소득세 36%, 34년 36% 왔다 갔다 했거든 항상. 60을 올리잖아. 노무현 때 얼마 올렸어? 이것도 양도소득세 70. 문재인 때 80. 지금 얼마야? 40. 거기가 딱 원가. 자 분양할 때 원가를 정해놓고 이걸 연동시켜서 분양가 정해라. 지금 뭐가 같아? 그냥 상한제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라니까. 그때 나 이름만 싹 바꿔가지고 집어도 그거 봐. 전매 금지, 1순위 제한. 다 아는 단어죠? 전부 다 언제 나오는 거야? 롯데하고 박재기 다 나온 얘기들. 지금 정책들이 김영삼 한 게 없어. 나는 이분이 제일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구질구질하게 저렇게 막 수십 개를 발표하지 않았어. 딱 한 개. 뭐야? 실명제. 이거 끝. 구질구질하게 무슨 양도세 왔다 갔다 하나. 야 끝. 나는 실명제. 요걸로. 부동산 실명제. 끝. 가격이 안정돼 버렸잖아 바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안정된 이유는 2월 돼서. 여기 이제 그래서 그걸 완화하고 있는 거야. 그게 계속 상승제 2월 돼야 되는데 하락 2월 되니까 안 먹히는 거지. 또 하나. 우리가 다 2월 좋았죠. 우리가. 근데 문제 요거죠, 요거. 왜 안? IMF 터진 이유 알죠? 예. 왜 터졌어, IMF가? IMF 왜 터졌냐고. 한입. 책에 보면 역사책 보면 이렇게 나와요. 김영삼 대통령이 OECD 21개국을 넣었다니까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 OECD를 맞춰야 되지. 거기서 못 맞춘 게 뭐냐면은 금리하고 환율이란 말이야. 환율이 왜 굉장히 높았다고. 2000하고 환율이 만약 여러분 봐요. 환율이 2000일 때 2000이라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이란 말이야. 이때 1달러당 1,000원이 되면은 누가 유리해?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이때는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수입하고 수출하고 봤을 때 네. 수입하고 예. 수출하고 봤을 때 2,000원, 2,000원 되면 누가 더 유리해? 수입이 유리해야지. 예. 그럼 달러 많이 필요하지. 그렇죠. 그지? 예. 우리나라는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 못하지. 예. 그래서 수출하니까 달러는 못 벌지. 예. 달러는 필요하지. 예. 달러는 없지.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IMF 빌려주면서 이 나라 부도 이런 거 아니야. 예. 쉽게 말하면 이 환율 갭이 굉장히 컸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대통령 때 이렇게 올랐던 가격이 김영삼 때 이렇게 되거든. 근데 96년, 97년에 올라요 이렇게 가격이. 예. 그럼 이게 오른 거지 지금. 예. 98년 예를 들어. IMF.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기간이 약 5년이잖아. 예. 여기에 조정기가 끝난 거거든. 예. 약발이 안 먹힌다. 쉽게 이런 게야. 너 양도소득세가 30에서 50 올렸어요. 50으로 올리니까 이제 부담이 되잖아. 예. 그 시장에서 잠잠해졌단 말이야. 예.
근데 50이란 걸 하도 들으니까 몸에 밴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50은 이제 그냥 상수가 되는 거야. 그걸 기준 또 오르겠어요. 이런 현상이 벌린다 부동산에서. 그래서 오르는 중에 떨어졌다는 게 IMF라고 하잖아요. 강남 제1세대 재건축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박정희가 했던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제 90년대 후반이니까 70년대 지은 것은 재건축 나오기 시작한 거지. 여기서부터 특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재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 뒤에는 계속 고민이에요. 자, 김영삼 대통령 뭐다? 한마디로? 안정이죠. 김영삼 대통령은 딱 한마디 실명제. 신도시도 발표할 데가 없지. 이미 그 전에 200만 원을 해버렸어요. 이분이 물려고. 이분의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죠. 아이고 극복이야. 이렇게 떨어져버렸잖아. GDP도. 극복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해야 되니까. GDP 극복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 자, GDP 올라 여기 마이너스 몇 프로 마이너스 떨어졌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아니야. 그럼 GDP는 왜 중요하냐면 너무 중요해요. 경제에서 아니 부동산에서 왜 중요하면 GDP가 생산이잖아. 생산에 대한 고용을 한다고. 생산이 떨어지면 고용이 떨어지면 소득도 소득 떨어지면 소비도 그럼 다시 생산해야 돼 이렇게. 수출은 무조건 돼야 되는데 당시는 IMF 터진 이유가 수출 때문에 수출이 부진해서 아까 수출 안 돼서 있잖아. 살릴 수가 없다. 두 번째가 정부 지출. 왜? 이게 뭐예요? 뉴딜 정책 들어봤지? SOC 막 뭐 인프라 막 깔아주는 거. 그지? 이거 하려면 있어야 정부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정부 돈을 막 뿌려야 되잖아. 정부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그지? 그럼 세 번째 뭐냐면 민간 투자나 소비 유도야. 요거 안 되지. 요거 안 되지. 요거밖에 없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뭘 받으려 해? 카드를 남발하지.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건설 투자해야 되지. 건설 투자의 핵심 뭐야? 건설 투자의 핵심 뭐야? 주택. 부동산. 그지? 부동산인데 거래가 분양이다. 뭘 더 강조해? GDP에 반영되는 거래가 분양이다. 거래. 거래는 트레이딩. 분양은 프로덕. GDP를 살리기 위해서 거래를 한다, 활성화한다, 분양을 활성화한다. 분양을 활성화하려면 자 분양 누구든지 받아야 되죠. 그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양이 발달하면 투기자들도 없고 다 받아야 되지. 그리고 자금을 쉽게 흘려야 되지. 그래서 정매 허용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뭐지? 김정일 정책이죠. 그지? 건설 경기 활성화됐죠. 양도소득세 한시 또 나온다. 양도소득세 폐지. 하려면 이 정도 해야지. 찌끈찌끈 무슨 아예 폐지. 아니면 뭐 80, 뭐 30, 뭐 40% 하다가 36% 한다고? 그거 뭐야? 도대체. 아예 폐지. 분양가 전면 자유화. 전매 허용. 신고제 허가 신고제 폐지. 촉진하는데 폐지. 폐지. 그러니까 폐지 아니면 없애는 게 얼마나 좋아? 폐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폐지야. 활성화 대책에도 뭐 자금도 엄청 적네. 그죠? 살리겠다 한 거란 말이야 이게. 부동산한테 가고 싶어. 역사 다 읽고 있죠? 책 한번 떼고 있는데 책 한번 떼고. 노무현 대통령.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이제 제목이에요 제목. 응? 또다시 강남이 두 배를 뛰네. 저렇게 하니까. 김대중이 저렇게 또 강남이 또 두 배를 뛰네. 도대체 강남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MBC 기자 그 100분 토론에서 하도 뛰니까 국민들 나오시고 손석희 아나운서가 물어본다고 노무현한테 앉혀놓고 집값이 뛰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 지금 집값 뛰고 있는 것은 강남이다. 강남이 뛰는 것은 뭐 문제가 안 되냐? 강남은 명품이다. 그게 MBC 그 보면 그래 나온다니까. 그 강남 명품은 명품으로 다룬다. 그래서 그때도 뭐가 나와? 쪽집게 나온다. 그러니까 강남은 강남으로 다루겠다고 강남만 집중 포화시켜 버렸다고. 저기 그래서 나온 게 뭐야?
노무현 대통령 나온 게 정책 중에 가장 대표인 거 버블 세븐, 강남 3개구, 분당, 용인, 목동 어디가 그래서 그 7군데 집중적으로 또 타는 데야. 거기를 명품이기 때문에. 다시 공급도 하지만은 뭘 중요하다? 강남 원리는 수요를 어떻게 하겠다? 높게 하게. 거기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최근에? 최근에 들어온 얘기 아니야 이거? 예, 강남 3구. 강남을 수요를 억제시키겠다. 최근에 들어온 얘기 아니야?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야. 그러니까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정책실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문재인도 넘어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있으니까 그게 그 뿌리지.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보이스가 뭔지 알죠? 신설. 보이스 신설했잖아. 그 뭔지 알아? 그 보이스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 거야. 그 신설해놨으니 그것을 문재인 때 그대로 동원하겠지. 다시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쭉 보면은 안 들면 여기 DTI. DTI도 새로 신설. DTI가 뭔지 알죠? I 인컴 소득 대비하는 거. 옛날 뭐만 있어서 담보만 적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정책 중에서 가장 세게 때린 사람 노무현이야. 맞아. 응. 정책이 가장 센 사람 노무현. 가장 세게 때려. 없는 거 만들고. 역대 정부에서 가장 부동산 시장을 확 풀어버린 사람 누구야? 노무현이. 김대중이야. 양도소득세? 네. 없애버려 아예. 없애버려. 전매? 없어. 무조건 허용. 없앤 게 전면 무기한 허용. 근데 가장 강한 사람 누구? 노무현. 바로 그게 극과 극이죠. 네. 극과 극이잖아. 그럼 부동산 시장이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아니. 그 노무현 때는 못 잡는다. 못 잡아. 거의 다 왔다 정권에. 여기다 혹시 있어요 이거? 자료? 거기 있지 요약한 거. 여기 써놓은 16만 세대. 지금 6만 세대가 좀 허덕거리고 있죠? 당시 16만 세대. 미분양 아파트가. 이거 죽죽 있어야 된다니까. 그때 나 주워놨으면 얼마지? 16만 세대. 서프라임 아파트죠. 2008년도에. 서프라임이니까 경기가 뚝 떨어져 버렸지. GDP 떨어졌지. GDP 나오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순서적으로 탁탁탁이 떨어져 버렸지. 그래서 서프라임과 미국의 흡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 살려야 되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규제에 들어간다고. 아니 완화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어. 강남 재건축을 규제해 버렸잖아 지금. 네. 누가? 노무현이. 이걸 풀어야 부동산 시장이 풀린다는 거야. 네. 이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요. 민주당에다가 강남 재건축 규제 풀자. 전면 허용하자. 탈 거죠. 어디는 풀자. 지방을 풀죠 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최고의 특징은 뭐야? 지방 아파트가 탔대요. 대구, 부산 탔대. 이때 지방 투자하는 사람은 이때 지방을 투자하는 사람 돈 번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냐? 서울에서는 하우스풍, 렌트풍 이렇게 벌어요. 지방과 달리. 이때부터 지방 나중에 그 그래프 곡선을 보면 지방은 올라가고 서울은 내려가. 이 부분이야. 주택 가격이 안정되거나 떨어지잖아. 매매 가격이.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요. 그럼 이슈가 일로 내려가. 근데 전세가 오르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전세값도 안 오르잖아. 그러면 뭐가 올라가? 월세가 올라가. 전세를 대체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금리 변동이 없는 상태라면은 집값이 떨어지면은 전세가 올라가요. 근데 금리가 변동 생기면은 그 금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월세가 올라간다. 그럼 지금 봐봐. 집값 내리지. 전세 내리지. 금리가 대체했으니까 그렇지. 그럼 월세는 올라가고 있지. 이게 특징. 이 갭투자 만드는 거예요. 갭투자 시작이 되고 있다.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지. 서브프라임 때문에 집값은 안 오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생긴다? 전세가 생긴다. 태동된다. 여기에 전국 미분양 순위예요. 16만 세대. 16만 6천. 그러니까 이명박 특징은 뭐? 많아.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지방. 그 지방 집값은 뛴다. 엄청 뛴다.
어디로 갔어야 돼요? 지방을 갔어야 되죠. 또 이 지방을 가라니까 또 끝까지 버티고 아니야 나는 끝까지 서울을 수호할 거야. 이러다 망가진 거지. 결국은 가요 또 박근혜 넘어가지. 그럼 자 이명박이 망가지는 모습이 박근혜 넘어왔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뭐가 돼요? 서브프라임에서 GDP도 망가진 상태 박근혜 넘어오지. 네. 박근혜 지금 큰일 났지. GDP 살려야 되겠지. 네. 근데 지방은 지금 저기 누가 떼어놨어? 이거 떼어놨는데 서울 안 오르고 있지. 네. 그럼 서울 정책 써야 안 써 이제? 써야죠. 써야 되죠.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게 뭐예요? 부동산 3법을 할 거예요. 3법. 이게 2014년 말에 국회에다 부동산 3법을 제안한다고 풀어달라고. 왜 그러냐면 GDP가 3%에서 1% 떨어지고 있어요. 네. 살려야 되겠어. 네. 그럼 세 가지 있다고 그랬지. 수출, 수출도 안 되니까 부동산 띄워야 된다 했지. 네. 띄우려고 부동산 3법을 제안한다고. 이 3법 내용이 뭐야? 내용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강남 재건축 전매 허용. 이게 들어가요. 다 통과됐지. 재건축 허용 통과됐지. 네. 그러면 시행을 바꾸려고 하니까 6개월이 걸려. 그러면 2015년 7월 이후부터는 강남 집값 뜬다 안 뜬다. 뜬다. 그때부터 시작이야. 문재인 때까지. 네.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그럼 문재인 때 그 오른 것이 박근혜 때 이미 씨앗을 제공한 거지. 네. 이때부터 박근혜 때 갑작스럽게 불어난 게 송파의 갭투자란 말이야. 그 유명한 갭투자. 시작이 된 거야. 그럼 이때부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터졌다는 얘기지. 시장. 그럼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죠. 이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때 아니 전세는 오르고 전세 누구 때? 이명박 때. 집값은 안 오를 때란 말이야. 이럴 때는. 그 여담이 갭이 왔잖아. 박근혜 갭이지 이제. 그럼 요거 전세 오른 것을 커버하려고 갭이 들어왔단 말이야. 네. 전세 더 올리면 안 되지. 네. 이거 멀리니까. 전세는 스톱시키지. 네. 집값으로. 요것을 뭘로 올려? 월세로 대체한다. 그럼 뭐가 돼? 전세는 안정 대신에 월세는 급등. 전세는 전세 파동 끝. 월세 파동 시작. 문제 넘어온다고 이렇게. 문제인. 딱 1번부터 봐. 1번부터. 아니 1번부터 봐. 1번부터. 응.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어. 전쟁이. 이미 투기가 어서부터 박근혜부터 쭉 올라오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요 전쟁이 딱 시작됐는데 이 전쟁을 하려면은 아까 말했지 감기약을 정확하게 처방해야 되는데 진단을 잘못했으니 처방인들 잘 됐겠냐 이거야. 이때 진단은 뭐예요? 박근혜 정책의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에 뭐 유동성, 저금리 이게 어디서 터지냐면은 서프라임 할 때 전 세계 미국이 쫙 뿌리는 달러가 양적 완화라는 게 그게 뭐한 6억 달러 뭐 이렇게 쫙 풀어놨고 이미 그 시중에 막 전 세계 달러가 막 쫙 뿌려지는 상태야. 그 달러 뿌려진 상태에서 지금 유동성이 막 전 세계 돌고 있는데 그럼 부동산이 돌 거 아니에요, 그죠? 오를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잡을 뭘로 잡아야 돼? 요걸로 잡아야 돼, 요걸로. 근데 문재인 가장 기본적인 잘못된 진단은 뭐였냐면은 이거 아니 저건 뭐냐면 이거 수요가 너무 강남에 집중됐다. 공급은 완성됐는데 수요가 너무 강남에 그러니까 요것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수요를 때리기 시작하지. 사업반 뭐지 저기 양도세, 중과세, 돈 안 빌려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였다? 공급 정책, 수요 정책, 수요 정책에 맞췄지. 공급을 안 했지 처음에. 그러다 나중에 가서 공급을 하지. 이것도 참 바보 같은 짓이야. 그 얘기해서는 맨날 2018년도에 집권해서 2022년에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공급은 이때 발표하면 이때는 완성될 거란 말이야. 한 5년 이상 걸리니까. 이때 발표했으니까 이때 완성되잖아. 그럼 누구 떡이야 이건 진짜. 그지? 어차피 할 거라면 여기서 했으면 되잖아. 이런 것들이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이라고 하죠. 여기 격투자 나온다는 거야. 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서 문재인이 이제 그지. 이 원인은 이미 여기서 규제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떴다는 얘기는 이 규제가 안 먹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처방이 잘못된 거야. 뭘 잡아야 된다고? 여기 전 세계 유동성인데 이때부터 금리를 어떻게 내면 0.5까지 내려버리잖아.
금리를 0.5까지 내려놓고 3% 막 2%가 0.5까지 내려놓고 여기 찾겠다고? 찾겠다고? 금리 내려놓고 2021년 8월 23일 날 금리가 드디어 0.5에서 오르기 시작하지. 항상 하는 말 내 밴드에서 이때 내가 평론 넣었다고. 평론 오늘부터 금리 오릅니다. 부동산 시장에 A 주시하십시오. 이렇게 안 봤단 말이야. 안 보고 투자를 했는데 금리 오르면 이게 반영될 때 은행에서 3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지. 그럼 나한테 필요 올 때 딱 1년 뒤에 온단 말이야. 1년 뒤에 갚아야 되니까. 어머나 이때 0.5%였는데 3% 살라고? 던졌지. 떨어지지. 이제 못 빠져나오지. 이게 왜냐면 2022년 8월달이라고. 딱 1년만이지. 이때 들어간 사람 뭐냐고. 이때 들어간 사람이. 이때 들어간 사람. 아까 말한 그 사람이야. 기회 놓친 사람. 지금 드디어 왔네. 마무리하러 온다. 이분은 나는 이제 이런 거지. 걱정되는 게 지금 이분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풀어주고 시장 정상한다고 막 다 풀어줬는데 과연 그 정책이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 솔직히 좀 궁금해. 부동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면 그럼 그게 좀 나는 애매하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까지 문재인까지 때렸으니까 여기도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분의 정책에 대해서 제일 애매한 거냐면 부동산 시장을 전면 완화하고 있죠. 다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급나가는 이유는 부동산의 고유의 문제가 아니면 예부의 유동성의 문제다. 금리 문제죠. 그럼 금리가 정상화되면 지금 완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됐어 시장에서? 그러니 그걸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게 나는 지금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랬을 때 결국은 누가 제일 많은 피해를 봐? 집 없는 사람. 그러면 지금 신규 공급한다고 난리가 있죠. 누구를 위한 공급이야? 중앙에 있는 도시의 용적률 올려주고. 지금 누구를 위한 정책이야? 결국 이 부동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밑에 봐 71번. 임대료 수입이 은행 이자보다 높으면 전부 다 임대 사업에 기본적으로. 그럼 두 채 세 채 갖고 있다고. 그럼 결국 누가 주고? 무주택자들이 죽는 거지. 그 항상 무주택자는 부동산 결혼이 이렇게 나오잖아. 무주택자는 뭐다? 항상 비탄력성을 갖고 있지.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사회적 비용 전부 다 뒤집어 쓴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시장은 뭐냐면 이거잖아. 시장에 유주택과 무주택이 있는데 얘는 임대를 한단 말이야. 딱 정확하면 50%야. 그러니까 여기 100% 주택 보면 되는데 50을 보면 돼. 서울은 4.5 대 6.5거든. 되지. 그러면 여기다가 세금 매기잖아. 그럼 이렇게 지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나중에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싫으면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지. 일로. 아니, 이게 없어. 이게 없다고. 이거 누가 해줘야 돼? 이게? 정부가. 요것은 누구한테 해줘야 돼? 무주택자가 해줘야 될 거야. 요거는 유주택자가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돼? 더 죽는 거지. 교육 효과 너무 좋다. 그럼 이 무주택자한테 집을 줘야만 되지. 근데 주택은 재산권도 들어가지. 임대를 주면 또 이 사람 또 그러니까 뭐야 돼? 최고의 정책은 뭐가 돼? 이 무주택자 55%이 무주택자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 무주택자. 그지? 그래서 여기 비율을 20% 낮추고 80% 하면은 이게 여러분 여유가 있잖아. 다시 무주택자를 유주택자로 만드는 임대 시장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깔끔하게 아니겠다. 정리하면은 시장 안정은 오지. 이 정책을 찾아보라고 있는 거야. 없다고. 결국 윤석열 정부도 유주택자는 더 유주택이고 무주택은 무주택이야. 그 나머지 정책이 없는 거야.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동산 이렇게 안 좋을 때 있지. 미래가 보이잖아. 금리가 다시 낮아지면 시장 다시 뒤집어진다 나오잖아. 그럼 무주택 또 수능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딱 보는 순간에 핵심 있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핵심. 그게 뭐예요? 수요 공급이잖아. 수요 공급이 무한 공급하면서 나머지 제도가 나와야 되지. 이게 튼튼하면 예고 환경이 때려도 크게 안 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불균형이니까 항상 시장은 어떤 상태야? 불안한 상태고 실패 상태지. 정말 끼어들지. 이때 뭘로 끼어들어야 되냐면 요것을 불안하게 만든 요인으로 끼어들어야 되지. 그래서 항상 공급은 확대하면서 환경을 제어해야 되지. 공급을 안 하면서 문재인 공급을 안 하면서 환경을
손도 안 돼. 그 제도만 고치려고 그래. 그래 문제 되지. 이해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문재인 윤석열 정부도 과연 너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가요. 밴드에 들어오면은 365시 24시간 하는 부동산 상담센터 있죠? 한 번도 안 왔구나 또. 도대체 밴드를 왜 들어오나 모르겠어. 그 안에 모든 정보 다 들어있는데 좋은 밴드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정책이 딱 위에 대통령 비전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읽어도 이 공식 다 알게 되잖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으려고요. 아무도 안 읽었어. 자 여기까지 질문. 2시간 내에 한 번 끝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교수님